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제가 어제 하도 머리가 지저분해서 이발을 하러 가가지고 머리 자르는 분한테 머리를 좀 시원하게 잘라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잘라놨더라고요. 근데 자르는 분이 계속 거울을 보면서 제 갸우뚱 하면서 이렇게 막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손대고 끝났나 싶었는데 또 손대고 뭐 이러더니 맨 마지막에 저한테 누가 혹시 물어보면 빅뱅 머리라고 하라고.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 나중에 머리 다 자르고 이제 안경을 쓰고 거울을 봤더니 빅뱅이 아니라 군인이 한 명 있더라고요. 약간 시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아마 자르면서 도대체 이 머리는 뭐지 뭐 이러면서 아마 계속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좀 미안했는지 해석을 하자면 빅뱅의 태양인지 뭔지 뭐 그 머리 스타일이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그냥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26회 동안 일순환을 할 건데요. 제가 이 이야기로 시작한 건, 우리가 들여다보는 국제정치 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좀 누구 입장으로 보느냐,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 다른 것 같거든요. 미국이 요즘에 중국을 굉장히 터프하게 제재도 가하고 거기다 조금 과하게 독재국가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아주 공세적으로 외교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까지 닉슨 이후에 지금까지 한 50년 잘 지냈는데 갑자기 너희 정치 체제가 문제가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면 중국 입장에서 약간 황당하기도 할 것 같고 이런 거잖아요. 얘가 좀 길 것 같으니까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일순환을 지금 이제 시작할 건데 우리가 예비순환 때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래저래 목표들이 있겠지만 예비순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범위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불필요한 거 안 하기도 하고 필요한 걸 잘해야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순환은 일단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답안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글 쓰는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두 가지인데 1회 강의 자료에 적어드린 대로 어떻게 쓸 건지에 좀 집중할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의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쓸 건지에 뭐 이래저래 뭐 얘기가 많을 것 같지만 뭐 국제정치학 답안을 잘 만드는 법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지만 냉정하게 국제정치학을 잘 하는 국제정치를 국제정치답게 글 쓰는 거는 다른 거 없고 국제정치학에서 나온 개념, 그 다음에 국제정치에 나온 이론, 국제정치에서 분석하는 틀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잘 배우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글을 만들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론이에요. 그래서 딱 두 가지인데 쓰는 거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거의 가장 기초가 이론적 글쓰기니까 이론 공부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짧은 얘기 두 가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오늘 앞에 부분에 답안지 하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글 쓰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답안지를 이렇게 만들 때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론을 이제 답안지에 넣는다고 하는데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답안지에 잘 설명을 하려면 책에 있는 이론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론이 언제 몇 년도에 무슨 책에 나왔고 배경이 어떻게 되고 이론의 주된 내용이 뭐고
이 이론에 대한 비판은 어떤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잘 정리한 다음에 배경 넣고 내용 넣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의 문제점이 뭐고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론을 배웠을 때 이 이론가가 독립변수를 뭘로 설정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정리해서 독립변수를 추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글을 만들어 줘야 돼. 그래야 그 뒤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할 때 이렇게 검증하면 답이 나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내에 아마 여러분들이랑 저랑 제일 많이 하게 될 거는 이론 공부이고 이론 공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독립변수를 추출해서 이걸 어떻게 이제 글로 전환시켜서 설명할 건지 뭐 이걸 보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조금 좋지 않아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년에 시험에 갔는데 미중 간의 관계가 훨씬 지금보다 나쁘다. 그런데 보니까 출제자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기를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유주의는 관심이 없고 현실주의를 가지고 미중 간의 관계를 예측하고 싶은데 미국이 이만한 힘을 갖고 있고 중국이 그만 못하지만 한 이만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추세상 중국은 조금 더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거고 중국은 그럴 거고 미국은 요거보다는 좀 더디게 성장할 것 같은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만약에 우리가 예측하라고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미국이 패권이고 중국이 도전국가니까 양자 사이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볼 건지를 좀 정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답안지 만드는 거에 이론 쓰는 것 때문에 잠깐 먼저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얘가 성장하면서 얘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하고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미국한테 먼저 도전할 수도 있어요. 요 방식으로 우리가 미국의 학자들이 중국을 들여다보고 만들어 놓은 게 중국 위협론이에요. 중국이 자기들을 먼저 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에 이런 방법의 논리를 제일 처음에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올간스키라고 하는 세력전위 이론가예요. 1958년에 올간스키가 세력전위를 만들 때 이런 걸 알아서 만든 건 아니고 자기가 보니까 힘의 변동이라는 게 크게 전쟁 때문에 힘의 변동이 일어나고 근데 패턴화 해보면 힘의 변동이 패턴화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로버트 길핀이라는 학자는 1970년대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런 관계에서 얘가 먼저 도전하는 건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라 이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패권 국가가 점진적으로 쇠퇴한다고 생각하니까 먼저 예방적으로 전쟁을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로버트 길핀의 패권 변동론은 누구 관점에서 만들어진 이론이냐면 패권 국가가 불안해서 도전자를 먼저 친다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그러면 현실주의 이론을 꼼꼼하게 잘 공부한 선생님이 출제 의뢰를 받아서 자 미중 간의 관계를 한번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로 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를 내겠죠.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도전할 거냐 아니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먼저 칠 거냐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출제를 하면 출제의 유형은 이제 세 가지가 될 텐데 하나는 세력전이론 가지고 설명한 다음에 중국에 대입해서 과연 중국은 도전할 건지 예측해 보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로버트 길핀 이론을 잘 설명한 다음에 길핀 버전에 적용해서 미국이 먼저 중국을 칠 건지를 한번 입증해 보는 게 이제 두 번째 버전이 될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 일을 한쪽만 들여다보지는 않으니까 둘 다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올간스키 버전으로 중국은 과연 도전할 건지 길핀 버전으로 미국은 먼저 중국을 먼저 때릴지 이걸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유형이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오게 될 텐데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면 준비해야 될 이론은 두 가지인 거죠. 올간스키를 꼼꼼하게 잘 정리해서 중국에 대입해 보는 게 한 가지일 거고 그게 첫 번째 시험을 푸는 방법이기도 하고 세 번째 유형의 시험을 푸는 방법이기도 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로버트 길핀 이론을 잘 정리해서 거기에 대입해 가지고
로버트 길핀에 따르면 미국은 먼저 친다라고 설명하는 걸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 문제의 반쯤을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되겠지.